네, 그러면 우리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언제가 보존되냐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포텐셜 에너지를 보통 이렇게 쓰죠. 얘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K라고 쓰면 얘가 운동 에너지예요. 이 둘의 합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제가 영어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썼었죠. 네, 하여튼 얘가 일정을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보여줬었는데 표를 보면 이렇게 2m 높이에서 1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시간당 물체의 높이와 속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럴 때 얘의 표를 채우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있으니까 mgh를 사용할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계산해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1kg,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10, 높이 2m.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몇 줄이냐? 20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0.1초일 때는 우리가 높이가 1.95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1.95니까 계산하면 요거만 하나 뒤로 넘어가면 돼서 19.5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에다가 다 10만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18줄, 얘는 15.5줄, 얘는 12줄, 마지막 건 7.5줄이겠네요. 네, 대충 규칙성 찾았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맨 처음엔 속도가 0이니까 0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5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0.5줄. 그럼 2초일 때는요, 속력이 2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계산은 몇이야? 2가 나오지? 그래서 2줄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속도 3의 제곱 9네요. 그러니까 얘는 4.5네요. 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그래서 8줄. 마지막 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네, 속도 5의 제곱이니까 얘는 25를 반으로 나누면 12.5줄.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얘도 20이고요. 얘도 20이고요. 얘도 20이고요. 얘도 20, 20, 21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2m 높이에서 물체를 가만히 와서 떨어뜨렸더니 얘가 언제든지 둘의 합은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 둘의 합인 뭐는? 얘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뭐했다? 일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었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렇게. 네, 왜 그런지 증명도 보여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물체를 요 H1 높이에서 H2 높이로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엔 속도가 V1만큼 있다가
나중에 속도가 더 빨라질 거잖아. 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또 빨라진다는 거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왜 그러느냐? 누가 일을 할까? 생각해보면 얘한테 일하는 사람은 누구만 있어? 네, 누구만 있냐면 중력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뭐냐? 중력이 일을 해요. 걔가 알짜임이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일 없으니까 중력이 알짜임인 거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알짜임이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 운동에너지에 변화가 생긴다. 그럼 천천히 찾아봅시다. 중력이 하는 일. 중력은 mg죠. 그 다음에 곱하기 1이란 건 힘 곱하기 거리잖아. 얼마만큼이 거리야? 이만큼이 거리지. 큰 높이가 h1, 작은 높이가 h2. 그러니까 거리는 h1-h2. 이만큼 일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얘가 나중이고 얘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뭐 해주는 것 같다? 빼준 거랑 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리되고요.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요. 오른쪽도 그냥 그대로 내려 쓸게요. 그러고 나서 V1 옮기고 H2 옮기면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랑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1번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어디 지점에서의 2번 지점에서의 뭐랑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뭐랑 같다? 합이랑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하는구나? 보존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증명한 것 뿐이에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말고 밑에 들어가서 1번 봅시다. 높이가 3h에서 우리가 가만히 놓았어요. 그랬을 때 얘가 요 h 지점에서 요 정도 속도 가졌답니다. 얘는 속도가 0이고 얘는 속도가 있네요. 그럼 천천히 풀어볼게요. 높이가 3h인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니? 당연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계산해? 중력 곱하기 뭐? 높이 몇 h? 3h. 그래서 3mgh예요. 그리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봤더니 이 최고 지점에서의 속도가 0이라는 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가지고 있어?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3mgh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물체가 H인 지점까지 통과하는 순간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나 감소했니? 물어봤더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곱하기 높이잖아. 그 높이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찾으면 돼요. 이만큼이 감소한 양이잖아. 감소한 높이가 되겠죠? 감소한 높이가 얼마야? 2h야.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당연히 중력의 감소한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EMGH예요. 그러고서 마지막 높이가 H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 생각해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 운동 에너지로 가야지. 원래는 0이었지만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증가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운동의 증가량이 얼마야? EMGH가 되는 거예요. 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보존 봤으니까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먼저 봅시다.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첫 번째 우리가 X만큼 땡기고 시작해요. 평형 지점에서 X만큼 땡기면 당연히 이 지점에서 뭐를 가지고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를 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놓으면 우리 운동 에너지는 뭐한 상태야? 0인 상태일 거야.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얘네들은 돌아가면서 변형된 길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뭐 할 거예요? 감소할 거예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뭐 할 거야? 증가할 거야. 그럼 여기서는 더 감소할 거고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다 평형점을 오면 포텐셜 에너지는 가장 최소가 돼요. 말 그대로 0이 된다고. 왜? 변형된 길이가 없잖아. 왜? 포텐셜은 2분의 1 kx제곱이라며. 변형된 길이가 0이라고. 그럼 당연히 0이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러면 그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속도가 뭐가 될 거야? 최대가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건 당연히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mv제곱이잖아. 뭐가 최대라는 소리야? 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평형점에 왔을 때는 이 평형점에 왔을 때는 뭐가 최대고 속력이 최대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로 가져요. 0을 가진다고.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여기서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최대고 운동 에너지 0이고 그러면 얘는 그만큼 다시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뭐를 만드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줄이면서 뭐를? 포텐셜 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이 물체는요. 계속 이런 형태로 뭐하냐? 반복해서 운동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단진도 운동이라 그래. 그러면 그때 단진도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왜 보존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우고 가운데 두 지점을 볼게요. 1번, 2번 지점과 1번 지점을 볼게요. 보면 우리가 물체를 여기서 놓으면 아까 중력에서도 그랬지만 중력에서는 누구만 일했어? 중력만 일을 했지. 이 단진동도 봐봐. 누구만 일해? 탄성력만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탄성력만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탄성력이 한 일이 뭐가 돼? 알짜힘이라는 일이 되는 거야. 왜 알짜힘은 모든 힘의 합이라 그랬잖아. 여기 존재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탄성력밖에 없잖아. 다른 거 없는데 뭐. 그러면 이제 탄성력이 한 일이 얼마냐? 라는 거지. 봤더니 탄성력은 길이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힘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왜 힘이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탄성력이 한 일은 얼마야? 탄성력이 한 일은 우리가 힘과 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어디가 1이다? 넓이가 1이다.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이 넓이는 요 넓이에서 전체 x2 얘가 kx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kx2의 제곱 두 개 곱한 거의 반. 거기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지. 요 넓이는 x1 이 넓이는 kx1 두 개 곱해서 반을 하면 2분의 1 kx1의 제곱 두 개를 요 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빼면 되잖아. 남는 거 누구만 남아? 빨간색만 했지. 얘가 탄성력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쓰자. 그래프에서 우리 구했으니까. 그러면 알짜힘이 한 일이 얘인데 알짜힘이 일을 하면 뭐가 변한다고?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2분의 1 m 나중에 얘라 그랬어? 지금 봐봐. 얘가 처음이었어 우리. 그러니까 v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2의 제곱이 돼요. 그니까 정리하면 얘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v1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은 여기 2분의 1 kx2의 제곱 왼쪽은 오른쪽에서 얘가 넘어오니까 2분의 1 v2의 제곱. 아하, 그래서 1번 지점에서 앞에 거 운동 에너지잖아. 뒤에 거 포텐셜 에너지잖아. 두 개의 합이랑 2번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뭐하다? 결국엔 둘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뭐한다?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이런 형태 보존이 돼요. 그래서 예제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마찰이 없어야 돼. 그러고 나서 용술처 상수가 200Nm/m래.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K야. 얘를 2kg 물체를 요 점을 중심으로 A, B 사이를 진동해요. 이런 형태 진동한단 말이야. 계속. 그럴 때 A에서 용수철에 전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래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뭐야? 2분의 1 kx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용술처 상수 200. 변형된 길이가 문제에 0.1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 곱하면 100이고요. 100 곱하기 0.01이니까 1이 나오네요. 그래서 1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고 운동 에너지가 0이었잖아. 근데 중간 지점, 평형점을 가면 뭐가 최대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5점에선 전부 다 뭐로 가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이 된다고요. 질량 2니까. 근데 얘가 1줄이야. 그러니까 V는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네, 그러면 넘어갑시다. 1줄 1m/s. 이런 형태로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용수철에 연결된 운동은 역학적으로는 보존되는데, 보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대를 가져요. 반대로도 압축됐을 때도 최대를 가져요. 이런 형태로. 근데 우리가 평형점으로 오면 올수록 뭐냐?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어. 왜? 당연하지. 이번에 kx제곱에서 얘가 줄잖아. 그럼 그만큼 뭐가 증가해? 얘네들의 속도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평형 지점에서는 뭐가 최대를 가지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원래 0이었다가 속도가 0이니까 점점 증가해서 최대를 가지는 거예요. 점점 증가해서 최대를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의 합은 뭐하다? 계속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요. 뭐 할 때?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물체가 운동할 때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으면요, 이런 방해하는 힘을 받으면 열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손을 비비면 뜨거워지잖아. 그게 마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보존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물체가 테니스공이 여기 있으면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 높이에 따른 역학적 에너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점점 속도로 변해서 운동에너지 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 정도 높이까지 못 올라오잖아. 너네 공 튕겼을 때 그 높이까지밖에. 왜 그러냐? 이만큼만 남아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가 전부 다 뭐로 변한 거야? 열에너지로 변한 거야. 왜? 여기에 공기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튕기면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공기저항이나 마찰 때문에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열에너지는 더 늘어나고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하겠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멈추는 거지, 바닥에. 전부 다 그럼 뭐야? 열에너지로 전환됐으니까. 네, 우리 뒷장 가봅시다. 네,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좀 어렵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뭐냐면 얘가 이 정도 높이의 물체를 가지고 있고요. 2m/s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얘가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가지고 있네.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가지고 있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P점으로 가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써줄게, 헷갈려 하니까. P점으로 가면 얘는 높이가 3m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뭐야? 질량 곱하기 질량도 2라고 나와 있네요. 질량 쓰고 합시다.
네,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얘도 10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높이는 얘는 3m라는 거 우리 알려줘요. 그리고 그때 P에서의 속력은 6m/s래. 그러면 당연히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가지고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Q점으로 가면 Q점은 뭐냐? Q점은 높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0이겠죠. 그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전부 다 마찰이없고 공기정이 없으면 이 세 개의 합은 다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얘네들의 합이랑 계산해보면 20의 H 더하기 4랑 얘네들의 합이랑 얘는 앞에 건 60 뒤에 건 36 그러니까 96 이거랑 마지막 거의 합 분홍색의 합도 계산해보면 얼마야? 얘네들의 합은 0 더하기 V제곱이네. 그래서 V제곱인 거죠. 이 세 개가 다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으면 보존되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H를 구하래. 그러면 얘랑 얘랑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0H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에요. 네. 20 더하기 H 더하기 4. 20H 더하기 4. 96이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92이고요. H는 20분의 90이네요. 약분해버리면 4로 약분하면 얘는 5분의 23? 그러니까 뭐 5로 또 나눠주면 H는 4.6m 요렇게 아니면 5분의 23이라는 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구하래요. 속도는 여기서 못 구하고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같다라고 두면 당연히 V제곱이 96이니까 V는 루트 96 96은 16 곱하기 6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4루트 6이에요. 그래서 얘는 4루트 6m/s입니다. 단위 기억하시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얘를 수평으로 던져서 속도가 변하니 어떻게 변하니 6이 속력이니 잘 헷갈리시는데 속력이라고 얘기하면 방향을 제외한 겁니다.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속력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얘가 당연히 속력을 1로 가지겠죠. 얘가 이쪽으로 6m/s를 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속력 높이 속력 나오면 에너지로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포물선 운동은 2학기 때 외우거든. 물투에서. 네, 넘어갑시다. 2번 볼게요. 2번. 네, 선생님이 약간 바보같이 풀어줬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가 운동에너지 공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보면 수평면에 맨 처음에 정지에 있어야 당연히 속도가 0이었다는 소리죠. 질량 애매 물체에 우리가 F인 힘을요 계속 작용했어요. 그랬더니 용소철이 원래 길이부터 S만큼 압축되었을 때 요만큼 압축됐을 때 물체의 속력이 0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에도 0이었는데 나중도 0인 거야. 압축시켰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을 가하면 그만큼 뭐가 생겨야 돼? 우리가 물체를 뭘 밀어봐. 그럼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가 생겨? 속도가 생기고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얘는 결국에는 다시 속도가 0이 됐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힘을 작용하는데 힘을 우리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힘도 있어. 얘는 탄성력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작용해서 속도를 늘리면 탄성력을 잘 봐요. 탄성력은 어디로 작용하니? 압축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작용하지. 얘는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하고 탄성력도 일을 했더니 우리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탄성력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그랬더니 둘이 다 작용했더니 뭐였던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됐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탄성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짜임이 일을 한 걸 찾을 건데 봤더니 우리도 이래요. 누구도 이래요? 탄성력도 이래요. 탄성력 빨간색으로 쓸게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더했더니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이 되잖아. 원래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있어야 돼. 그게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잖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거랑 탄성력이 일한 거랑 합쳤더니 뭐가 됐다? 0이 됐다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럼 우리가 일한 건 얼마야? 우리가 일한 건 힘 곱하기 거리잖아. 왜? 이만큼 힘을 작용해서 이만큼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야. 그럼 여기서 탄성력이 한 일은 우리가 한 일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fs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용소철 상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용소철 상수는 잘 봐요. 우리가 일을 하고 탄성력이 일을 하는데 결국에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 무슨 변화가 생기냐? 잘 봐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에너지가 0인 상태예요. 왜? 속도도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이고요. 압축된 길이가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0이에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원래 없어. 근데 나중에 봐봐. 나중 봤더니 속도는 없어. 똑같지. 운동 에너지 없지. 근데 뭐가 생겼어? 압축된 길이가 생겼어. 압축된 길이가 생겼네? 뭐가 증가했다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얘 왜 생긴 건데? 얘 도대체 왜 생겼냐고. 없던 게 왜 생겼어? 원래 가만히 있어 안 생기잖아.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생겼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을 했어? F 곱하기 S만큼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뭐가 생겨?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거야. 얼마만큼? 2분의 1 K의 압축된 길이 S의 제곱만큼. 그래서 계산하면 K는 S분의 2F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일을 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생겼던 거예요. 그럼 이제 디귿. 물체 최대 속력은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잖아. 물체 최대 속력은. 물체 최대 속력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도 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일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속도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속도랑 연관이 있는 거야. 에너지에서 뭐야?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랑 관련 있는 거 뭐야? 알짜힘이야. 알짜힘. 알짜힘이라는 건 뭐야? 우리 힘과 모든 힘을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물체 최대 속력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약간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사고를. 맨 처음에 우리가 힘을 작용하면 물체가 조금만 밀렸을 때 탄성력은 아주 작아요. 왜? 탄성력이라는 건 kx로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잖아. 조금만 압축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늘어난 길이가 이런 형태로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 탄성력은 더 크게 작용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맨 처음에 속도가 증가하다가 나중에 속도가 줄어들 거거든. 그래야 속도가 마지막에 0이 될 거 아니야. 속력이 0이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속력이 계속 증가해야지. 여기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속도가 최대가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속도가 최대가 돼요? 가운데 지점일 때예요. 가운데 지점일 때. 2분의 S 지점이에요. 그럼 그 지점까지의 저는 에너지로 보겠습니다. 일가 운동 에너지 볼게요. 우리가 일한 양은요. 우리가 일한 양은 힘 곱하기 2분의 S만큼 갔어요. 그러면 이제 탄성력이 한 일 봅시다. 알짜면 한 일을 구해야 되니까 탄성력도 일을 할 거 아니야. 탄성력이 한 일 볼게요. 탄성력이 한 일은요. 봅시다. 요건 여러분이 아까 그래프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거리에 따라 탄성력은 뭐예요? 얘는 계속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탄성력이 우리 거리가 S만큼 갔을 때 탄성력이 한 일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FS였어. 방향만 반대여서 마이너스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FS였어. 근데 우리가 2분의 S만큼 갈 거야. 요만큼만 갈 거야. 그럼 전체 넓이의 몇 분의 1만 온 거니? 지금 나눠보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탄성력이 한 일은 4분의 1 FS예요. FS의 4분의 1만큼만 온다고. 근데 봐도 또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우리가 일하는 건 그만큼 속도 증가하는 데 사용하지만 탄성력이 일을 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운동 에너지를 줄이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알짜임이한 일은요. 두 개를 더해서 4분의 3 FS예요. 그랬을 때 알짜임이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 근데 처음에 속력이 0이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속력의 최대는요. 2n분의 3fs의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얘가 뭐냐? 알짜임이 아닐 속력의 최대값입니다. 아니다. 잘못 썼다. 여기서부터 계산 잘못했다. 알짜임이 아닐은 2분의 1 f에서 4분의 1 fs를 빼니까 얘는 4분의 1 fs네요. 얘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최대 제곱 마이너스 처음의 제곱. 근데 처음에 정지하니까 얘가 0. 처음에 정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속력을 구하면 속력의 제곱은 넘어가면 2n분의 fs. 그래서 속력은 루트 2n분의 fs가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은 그래도 조금 할만했을 거예요. 그림은 높이가 2h A 지점에 정지했던 질량의 물체를요. 여기서 가만히 놓아요. 얘는 운동 에너지는 mg 2h만큼 있구나.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몇이구나? 0이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내려오면 당연히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변해? 운동 에너지로 변하겠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랬다가 우리가 BC를 지나면서 마찰이 있네요.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뭐 할 거야?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 거고요. 그래도 당연히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뭐냐? C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똑같이. 왜? 높이가 없잖아. 운동 에너지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적게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뭐로 바뀌어? D 지점에서 정지하니까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또 0이고. 에너지를 형태로 네 지점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봅시다. 기억. B점을 지나는 순간 여기네요. 네. 역학적이나 EMGH다. 맞습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EMGH가 있었지. 내려와도 손실 없잖아. 운동 에너지 변하기만 하잖아. 그만큼이 전부 다 뭐야?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맞아요. C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은 루트 GH냐 물어봤는데 얘는 계산해 봐야 돼요. C점의 속도를 2분의 1 MVC의 제곱이라고 둘게요. C점의 속도를 VC라고 두고 그 운동 에너지가 전부 뭐로 바뀌는 거예요? D점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죠. 그럼 두 개 갖다 넣어두면 되겠네. 그러면 VC의 제곱이 GH가 아니라 2GH네요. 2가 넘어가서 2분의 1 넘어가니까. 그래서 VC는 루트 GH가 아니라 루트 2GH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다음 디귿.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물어봤는데 아니죠. 왜? BC 구간에서 뭐하니까?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수능 문제 풀어봅시다.